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14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HPO에 대해서 한번 상장일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O는 덴푸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 판매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이 두 개가 가장 주력 판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바이타민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요 위에 매출을 보시면은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2020년도 기준 전체 비중 59.3, 프루바이타민이 23.5%, 합쳐서 이 두 개 제품이 거의 80% 이상을 하고요. 여기 대표와 전무가 GS 홈쇼핑 출신인데 그 전에 다른 홈쇼핑 쪽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 제품들을 생산할 때 원료를 매입해서 전부 다 그 외주를 줘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자체 생산은 없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홈쇼핑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하면서 제품을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조금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많은 마진들을 챙기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현재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경력에 닿게 홈쇼핑이 가장 높고 온라인 면세점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 날 상장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최근 분위기하고 조금 다르게 공모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경쟁률도 95대 1로 굉장히 적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거금은 1조 514억이고요. 대신증권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구주 매출은 전체 공모 주식의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주 구성이나 재무 정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상장일 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쟁률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 혹시라도 수익을 못 보더라도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총 청약 참여 건수가 개인 같은 경우에 12만 3,237 그리고 참여 수량은 약 9,400건이 9,400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신증권하고 키움증권에서 나누는 결과를 보시면은 대신증권은 5만 1,115건, 키움증권은 7만 2,125건이 들어왔고요. 참여 수량은 6,800만 주, 2,500만 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균등 배정은 현재 균등 배정 물량을 참여 건수로 나눴을 때 7.80으로 7주는 확정적이고 전체 참여 건수 중에 80% 정도 80% 정도는 한 8주 정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률은 현재 참여 건수를 경쟁률 주식수로 나눴을 때 대신증권은 172.61대 1 정도가 나왔을 거고요. 반올림에서 한 173대 1 됐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은 균등 배정이 99,691을 요 참여 건수로 나눠주시면은 한 주는 확정이고 약 30% 확률로 두 주를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률은 참여 건수를 비례 배정 물량으로 나눴을 때 259.66대 1이고요. 반올림하면 한 260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했는 결과가 발표에는 95대 1이지만 실제로는 한 190대 1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사실 최대 주주가 단일 주주로 전체 물량의 7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저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비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주 구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 그 세부 사항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투자 조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투자 조합들의 전체 물량을 합쳐도 2.9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들도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예상을 뒤엎고 기관 경쟁률이 262대 1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3,342원이고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의 15.0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물량 비율로 보시면은 2.33 정도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시점이 약 2년 3개월 후기 때문에 크게 상장 후 주가 흐름에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미확약 물량이 전체 물량의 77.22%입니다. 심지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을 보시면은 한 1점 몇 프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460만 주 전체 물량에 앞에 봤을 때는 26% 정도였지만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23% 그리고 상장일날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약 1,000억 정도가 됩니다.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총 금액은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매출을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매출액이 크게 성장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당기 순이익은 한 2배 정도밖에 성장 안 해서 크게 성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식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율 하락에 의한 약간 시세 차익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IPO 진행하기 전에 장외가고 요건 IPO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장외가인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4,400억, 장외가 기준으로는 5천억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적에 보시면은 약 17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긴 한데 기업 평가를 할 때는 189억 정도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격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PER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23.40 그리고 장외가 기준으로는 26.35 정도가 됩니다. 유사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근데도 왜 기관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262가 아니고 252네요. 252대 1이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1.79에서 그 올라가는 폭을 보면 또 그래도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래 되면 10%도 찍기가 어려운데 22%까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물량이 최종 배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HPO가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개인적인 뇌피셜을 공유해드리자면 일단은 최대주주 구성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좋음이지만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매우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같은 경우 조금 부담이 되고요. 1,000억이 넘죠. 그리고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이 약 77.2%로 기관들 같은 경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상장일날 이후에 물량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테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52대 1 그리고 개인은 190대 1 정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426억으로 PER은 23.40으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정말 경쟁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은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수혜로 매출 성장을 하면서 환율까지 하락해가지고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성장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현재 HPO의 2020년도 실적이 아마 역대급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252대 1. 그리고 그 불안 요소가 적용이 돼 가지고 개인들도 부정적으로 참여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실적 이런 것들이 매우 훌륭하며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기관 전문가들은 이미 모든 성장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IPO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추가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쉽게 말해서 딱 공모가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어느 정도 그 주주 구성, 상장일 날 유통 비율이 낮은 점이 적용이 돼 가지고 수익을 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결국은 그 후에는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보고 무조건 청약을 하려고 했으나 기관 경쟁률하고 개인 경쟁률을 IPO 진행하는 1차 때 경쟁률을 보고 저는 포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그 역대급 종목들 중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면은 일반적인 조건을 일단 저는 약간 점수를 주고 싶고요. 충분히 공모가 대비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과하게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수익을 준다면은 빨리 조금이라도 준다면은 빨리 익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상장일 날부터 하락이 떨어진다 하면은 진짜 빨리 손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다음 주나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예상이 조금 많이 들고요. 늘 얘기 드렸듯이 매수 잔량하고 주식 비율하고 총 금액은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 환매 청구권 같은 경우에 기업이 애매할 때 증권사들이 히든 카드로서 보통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HPO 같은 경우 이렇게 주주 구성하고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장이 끝단에 와 있어 가지고 불안하다 하면은 사실 증권사들이 환매 청구권을 부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히든 카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대신증권하고 키움증권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너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상 HPO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얘기 드렸듯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조금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청약을 하신 분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